출퇴근도 어쨌든 산재 보상을 받기 때문에 보시면은 지금 본인 과실률 100일 때, 81대, 20일 때,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사고가 난 경우고 출퇴근 재해일 때 경우 케이스인데 본인 과실이 이렇게 다를 때 산재랑 자보랑 보상을 어떻게 받느냐 그거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본인 과실률하고는 상관없이, 왜냐면 무과실주의잖아요. 다 일정 금액을 받아요. 근데 자동차 보험은 본인 과실률에 따라서 금액이 매우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산재 보험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더 사고가 크고 사망하고 그랬을 경우는 훨씬 유리한데, 이런 작은 사고도 지금 당장은 이렇게 막 만약 이런 경우 같은 게 본인 과실이 얼마 안 날 때는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이럴 때는 뭐 별로 차이 안 나는데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산재 보험 혜택이 더 커요. 더 크고, 만약에 그냥 나 몰라서 자동차 보험으로 신청했다고 하시더라도 산재 보험으로 받을 게 원래 더 많았었다라고 하면은 차익도 다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로는 꼭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사망하는 경우에는 더 그 차익이 더 커지거든요. 사망한 경우는 제의자 본인이 아니라 유족, 그러니까 보통 배우자분이 유족연금 받으시잖아요. 그거를 막 환산했을 때 내가 만약에 뭐 85세까지 산다고 하면 산재보험으로, 그러니까 연금으로 매달 얼마씩 받잖아요. 그 금액 합치면은 막 한 요 정도 되는데 자동차 보험은 그냥 고정이잖아요. 그게 뭐 유족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 정도로 대답 드리면 해결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교환에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업무상 질병. 생각나시는 업무상 질병이 있으세요? 뭐 어떤 거? 네? 맞아요. 맞아요. 호흡기 질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뭐 아까 말씀드린 거 허리나 목 같은 거 고장나는 거, 디스크 같은 거, 근골격계 질병이고, 그 다음에 뭐 암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법령에 있는 거를 그냥 좀 정리를 해온 건데, 뭐 업무상 질병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또 분류를 해놓긴 했어요. 해놓긴 했는데 재해성 질병은 뭐 이런 거, 뭐 화재에 진압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 뭐 이렇게 된 거, 그건 제가 어떤 사고에 기인해서 이거 중독된 질병이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성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호흡기 질환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직업성 질병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발생하는 거는 뭐 직장 내 괴롭힘도 있고, 뭐 고객, 뭐 사업주 폭언하는 걸로 인해서 정신질병 같은 거, 그리고 자살도 여기 들어가요. 자살도 여기 들어가고요. 옛날에는 자살 거의 인정 안 해주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많이 인정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 주변에 되게 많거든요. 그냥 아는 지인들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산재 신청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말하면은 뭐 제일 큰 건 약간 종교적인 이유? 본인이 이제 교회 다니고 이래서 그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게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시시하고 조용히 하고 그런 문화도 있고, 아직까지는 이게 산재가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질병은 뭐 과로사 같은 거죠. 뭐 저희 뭐 경비원, 택배 뭐 이런 분들 과로사로 많이 쓰러지시잖아요. 그런 분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근골격계 질환 하고요. 그 다음에 뇌심,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심장 질환, 그리고 정신질병, 직업성암, 요렇게 이 순서대로 갈 거예요. 이 순서대로 갈 거고, 근골격계 질환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해요. 저희가 몸이 다 굽혀지잖아요. 뭐 이런 관절, 뭐 뼈, 인대 이런 걸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반복해서 많이 쓰면 얘가 당연히 무리가 생기고 고장이 나겠죠. 그래서 뭐 어머님들도 분명히 뭐 가사 일 하시면 많이 아프시겠지만
직업적 요인으로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직종은 택배기사님들. 네, 택배기사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제조, 생산직에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뭐 가전제품, 뭐 조립, 라인, 이런 데서 계속해서 뭐 볼트만 쬐고 있고, 또 계속해서 뭐 냉장고, 세탁기 이렇게 들어서 운반하고, 또 조립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똑같은 일만 하시니까 한 군데에만 부하가 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일 많은 게 뭐 허리나 목이나 여기 팔, 회전근개, 그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많고. 근데 얘가 구분이 어려운 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한테 상담 전화가 오시기로는 원래부터 뭐 허리가 안 좋았고 난 나이도 많은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막 그러시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 직업적 요인을 반드시 따져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물론 자연적으로 이런 허리 디스크나 관절이 망가지지만 거기에 업무적인 요인이 더하면 이게 더 빨리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돼도 승인을 해줍니다. 해주기 때문에 결국 포기하지 마시고 직업적 요인을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위별로 보면은 뭐 되게 많은데 저도 다 못 외워요. 저도 다 못 외우고, 저도 가끔씩 생소한 거 질병 오면은 구글로 막 찾아보고 상담하거든요. 그걸 찾아보고 상담하는데, 손목은 뭐 여기 뭐 수근관 증후군 같은 거, 아니면 제가 한 사건 중에 특이한 거는 그 카지노 딜러분 계셨거든요. 카지노 딜러분 그 뭐라고 하죠? 코인이라고 하나요? 그 가짜 돈 동그란 거 있잖아요. 맞아, 칩. 네, 칩. 그거를 맨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쓸었다가 손님한테 줬다가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만한 혹이 생긴 거예요. 그걸 손목 결절종이라고 하는데,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중에 그 판정받는 자리 위원들 앞에서 막 이거 시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도 인정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이 한 부위에 부하가 걸리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팔꿈치는 회전근개 증후군. 회전근개 증후군은 예전에 생수통 이렇게 뭐 배달하시는 분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던지니까 하루에 막 수천 번씩 이렇게 던지시니까 여기가 무리가 가서 여기 회전근개 파열로 인정받으신 케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목은 뭐 디스크도 있고 뭐 염자도 있고, 아마 추간판 탈출이 제일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죠. 다리는 그 남자분들은 농구 많이 하시면은 여기 십자인데 여기 다 한 번씩 파열되시잖아요. 한 번씩 다 파열되는데 뭐 무거운 거 취급하실 때 이게 무릎이랑 허리에 부하가 많이 가니까 무릎에도 뭐 십자인데 뭐 파열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많으세요. 아니면은 농구하시다가 이쪽이 나갔어. 이쪽이 나갔는데 그 상태에서 무거운 거 이렇게 드시다가 오른쪽도 나가시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당연히 왼쪽은 안 되겠지만 오른쪽은 되겠죠. 그러니까 허리는 뭐 당연히 허리 디스크, 요추. 근데 그게 디스크가 걸리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는데, 만약 이걸 산재로 승인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얘를 강조를 하셔야 돼요. 얘는 일단 혹시 선생님 어떤 일 하세요? 저요? 네. 설비 보수 쪽에 있습니다. 네? 설비 보수요. 설비 보수요? 설비 보수. 그럼 요 중에서 해당되시는 게 있으신가요? 설비 보수면은 설비 보수, 뭐 기계요? 아니면 배관이요? 뭐 어떤 거요? 기계예요. 기계요? 기계. 그러면 중량물 취급도 있고 그러세요? 중량물 취급도 있으시고 뭐 전동 공구 이런 드릴 뭐 이런 것도 사용하세요? 네. 4번 해당. 그 다음에 2번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되고, 그 다음에 부적절한 작업 자세, 그죠? 뭐 이렇게 뭐 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위로 뻗는 자세 같은 거 있으신가요? 기계 밑으로 들어가니까. 네, 기계 하실 때 이런 것들이 다 해당. 아마 제조나 생산직 분들은 이런 게 다 포함되실 거예요. 뭐 택배 기사분을 예로 들면은 택배 기사분들은 다 테트리스처럼 다 이렇게 딱 쌓으시잖아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그러면 거의 하루에 막 수천 번을
이렇게 굽혔다가 폈다가 굽혔다가 폈다가 하시거든요. 그런 반복 동작. 근데 누가 봐도 그런 반복 동작이나 힘이나 부적절한 자세가 힘들어 보여. 그 정도는 되셔야 돼요. 뭐 단순히 한 10번 정도 한 건 안 되고요. 누가 봐도 진짜 힘들었겠다 정도는 되셔야 돼요. 그런 반복 동작.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볼트를 조인다거나 뭐 푼다거나 할 때 갑자기 이렇게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경우, 아니면은 막 너무 무거운 거를 많이 드시는 경우, 아니면 가벼운 거라도 뭐 10kg짜리를 하루에 뭐 1000번 든다라고 하면은 그게 막 몇천 킬로 되나요? 아무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중량물 취급으로 봐주고, 아마 생산직 제조분들은 부적절한 자세는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반드시 있으실 거고. 요거 해볼게요. 네. 혹시 아파트에 사시는 분, 혹시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 계세요? 네. 그 두 분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출근을 위해서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 네, 감사합니다. 거의 다 맞추셨어요. 정답은 5. 당연히 5고요. 그럼 요거는요? 이번엔 그 상황은 비슷한데요. 업무 마치고 퇴근해서 난 단독주택 살아. 단독주택 문 열고 마당에서 쓰러졌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스포가 있었나? 왜 이렇게 잘 하시나? 맞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분 계세요? 네? 집 문이 기준되지 않습니까? 집 문이 뭐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빵집하고 같은 사례인 것 같아요. 빵집하고 같은 사례다. 감사해요, 다들. 차이가 뭐냐면요. 여기는 아파트는 여기는 공용 계단으로 본대요. 공용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용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아파트 나의 그 몇 호수 그 문 바깥으로 나가면 경로상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문이 기준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문이 기준이어서 대문 밖에서는 출퇴근 제외가 되고요. 안에 들어오면 안 된대요. 이해하셨죠? 네. 여긴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퇴근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출퇴근 제외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말이고요. 이거 조금 애매한데 늦잠 자다가 저도 맨날 지각하긴 하는데 1시간 지각했대요. 1시간 지각해서 출근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다친 경우, 아직 출근 안 했고 1시간 지각했대요. 다들 왜 이렇게 잘하시지? 소신 있는 X도 있어요.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좋은데 정답은 어쨌든 5에 1시간 정도는 봐준대요. 그래도 아량을 베풀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1시간은 봐주고요. 그러니까 이게 1시간 봐주는 거를 아주 현저히 아니면 아주 사회 통념상 뭐 인정되는 범위는 괜찮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현저하고 상당한 게 한 2시간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줄게,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2시간 1분, 뭐 2분 이런 것까지는 인정해줄 것 같고, 아무튼 약간 1시간이었으니까 그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요. 6시 보통 끝나고 회사 내 휴게실 탁구장에서 탁구 치고 21시 이후, 그쵸? 21시 이후에 퇴근하다가 교통사고 당한 경우. 어쨌든 회사에서 나왔잖아요. 어디 딴 데 간 거 아니고. 네. 맞아요. 근데 정답은 X입니다. 왜냐면 일단은 되게 많이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탁구 보세요. 일단은 탁구 행위를 한 것 자체가 어떤 동호회나 회사에서 이렇게 허락을 한 그 동호회는 아니고 사적인 행위로 보고, 플러스 여기서는 그걸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18시 끝났는데 21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2시간까지는 봐준다고 했는데 3시간이나 지나서 가게 된 거고, 2개를 아마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안 된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저한테 상담 주실 때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제가 들었던 거는 전화로 상담 오셔서 저 뭐 무거운 거 들다가 삐끗했어요 라고 하세요. 무거운 거 들다가 삐끗했고요. 병원에 가니까 디스크래요.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산재 당연히 되겠죠?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또 막 썰을 풀어요. 이거는 뭐 반복 자세, 뭐 정적 자세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썰을 풀어요. 그러면, 아니, 저는 그 업무 중에 삐끗했다니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약간, 아까 제가 사고랑 질병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사고로 생각하셔서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100%, 100이면 100 다 뭔가 힘든 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100이면 100 다 중량물 취급하시거나, 그러니까 맨날 이거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온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7개 있었잖아요. 반복 동작, 뭐 그 다음에 잘못된 작업 자세, 뭐 중량물 취급 이런 거를 신체에 부담을 준다고 해서 신체 부담 업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골을 조사할 때는 신체 부담 업무가 있는지 조사를 하는데 아까 그 상담자의 사례는 평소에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택배기사님들처럼 계속해서 반복 동작이나 무거운 걸 드시던 분인데 이게 어느 날 한계치가 다가와서 그날 그렇게 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건 사고가 아니라 질병으로 판단받는 게 맞아요. 질병으로 판단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경위는 사고처럼 보이지만 걔는 신체 부담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에 따라서 판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또 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뭐 이거 너무 당연하게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또 제가 더 썰을 풀죠. 이게 질병이라서 사고보다 뭐 좀 더 오래 걸리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썰을 풀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게 두 번째 케이스는 비슷한데 일을 하시다가 뭐 이런데 뭐 부딪히셔가지고 이렇게 허리 삐끗하셔서 또 허리 디스크 하신 거예요. 그럼 그분 또 저한테 주장해요. 이거 사고야. 이건 바로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주장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X.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그분이 그 택배 하시는 분들처럼 아니면 여러분처럼 뭐 조립 라인에 있거나 뭐 그러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신체 부담 업무가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있는 거잖아요. 이분은 사고랑 질병 둘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질병 판정 절차에 따릅니다. 질병 판정 절차에 따라 가셔야 돼요. 네. 진짜 너무 건강하거나 아무런 이력 없었고 이런 신체 부담 업무 해본 적도 없는데 여기 부딪혀서 허리 디스크가 왔다. 그건 사고예요. 근데 이분처럼 그럼 신체 부담 업무를 하시던 분이 뭔가 사고랑 동반돼서 두 개 다 있다라고 하면 질병 판정 절차에 따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게 점수 주는 항목들이에요. 점수를 주는 항목들이라서 얘를 체크리스트처럼 해놓고 뭐 이렇게 허리 굽히는 자세 얘는 뭐 이거는 5점 얘는 4점 뭐 이렇게 주거든요. 뭐 무릎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점수를 다 주거든요. 그렇게 점수를 다 줘서 이렇게 도합을 해서 이제 높을수록 업무 연관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물론 뭐 다른 이제 뭐 자문도 받고 다른 절차가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만약에 이런 근골격계 질환으로 신청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재해조사 시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 항목들이 있고 체크를 해요. 담당자가 아 진동이 있었고 그다음 위로 뻗는 자세 있었어. 얘는 다 나름 의학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다 연관이 있다라고 해서 목, 뭐 어깨, 팔꿈치 이렇게 다 나눠놓은 거예요. 손목, 허리, 무릎 이런 거 다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막 나 허리 아프고 뭐 무릎 아픈데 뭐 이거 될까 뭐 이렇게 하면 한번 해보세요. 체크리스트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되고. 만약에 그 대리인 도움 없이 뭐 신청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내가 이거랑 매칭시키시면 돼요. 본인 작업을.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은 앞으로 허리를 굽히는 동작이 많아서 그러니까 내가 택배를 들 때 허리를 굽히는 작업이 많아서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간다.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하셔서 뭐 제2경위서나 이유서 같은 걸 작성해 내시면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내라고 하는 자료들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혼자서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그 작업 동영상하고 작업 사진 있잖아요. 그거 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뭐 내가 못 찍는다라고 하면은 동료한테 부탁해도 되고요. 만약에 사업장이 그거 뭐 안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집에서 그냥 이렇게 있다고 하시고 연극하시면 돼요. 연극하시고 그거 찍어가지고 내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아까 그 말씀드린 카지노 딜러분도 집에서 막 저랑 같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쓰는 제2조사 시트예요. 기본적으로 뭐 이 사람 뭐 업무 이력 어떻게 되고 뭐 작업 내용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써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점수화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뭐 9핀 정도 1점, 1점, 2점, 3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점수화를 해요. 점수화하고 그다음에 뭐 반복성 있으면 또 추가로 1점 주고 이런 식으로 점수화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근골격계 질환 신청하실 때 되게 어이없게 불승인 나는 이유가 몇 개가 있거든요. 그거는 첫 번째로는 상병명 불일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상담하고 약정하고 그러면은 그 이제 주치의분 소견서를 그 산재 소견서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부탁드리거든요. 그럼 분명히 허리 디스크라고 적혀 있어요. 허리 디스크라고 적혀서 냈는데 나중에 질판이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불승인 사유를 보니까 얘는 허리 디스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가 아니래요. 근골격계가 그런 게 진짜 많거든요. 목 디스크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왜냐면은 이게 디스크라는 게 그 탈출 정도에 따라서 그 양상이 되게 많잖아요. 뭐 팽륜부터 염좌부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디스크로 그 맨 마지막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잖아요. 거기서 위원들끼리 그 의사로 참여하시는 임상 의사분이 의견이 갈렸겠죠. 이건 디스크 아니야. 그러면 아예 판단조차 안 해요. 내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좀 큰 병원에서 제대로 MRI나 이런 거를 반드시 찍어보고 내셔야지 2번 걸음 안 하지. 저도 진짜 난감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이게 디스크인지 아닌지 저 모르잖아요. 저는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주의를 하시는 게 좋다.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 부위와 무관한 신체 부담 내용 막 목이 아픈데 난 뭐 팔도 아프고 뭐 어디도 아프고 뭐 다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이 목 디스크를 주장하는데 입증 자료들이 너무 다 분산돼요. 그래서 뭐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는 거야, 어떤 작업제사가 무리 줬다는 거야. 의원들도 헷갈려요. 헷갈리면은 나중에 심의 가가지고 막 물어봐요. 그래서 주장이 뭔데?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에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게 신체가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뭐 어느 한 군데를 딱 이렇게 하긴 힘들긴 하지만 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지? 아무튼.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거 제가 반드시 물어보거든요. 혹시 뭐 교통사고 아니면 뭐 익스트림 스포츠 아니면 뭐 농구 같은 거 하시다가 뭐 다치신 적 없으세요? 제가 막 추적하거든요. 추적하면은 없다 그래요. 없다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그 요양급여 명세서라고 그 본인이 병원 뭐 의원 처방받은 거 다 나온 거 다 볼 수 있거든요. 그거 보면 또 어디서 막 10년 전에 뭐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럼 제가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되게 당황스러운데 그거는 저한테 숨기실 필요 없고 제가 못 봐도 공단에서 보거든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는 만약에 업무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업무 때문에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산재 신청 제도를 몰라서 안 했다라고 하시면 되고 어차피 업무 이력은 10년 고용보험 이력 때만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개인 질병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차라리 나의 유리한 점을 더 강조하시는 게 나아요. 그게 더 나아요. 이걸 안 된 걸 막 숨기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하면은 공단에서 조사를 하고요.
사고인지 질병인지, 아까 제가 사고랑 질병으로 넘어가는 건 말씀드렸잖아요. 사고랑 질병이 동반됐을 때 질병으로 하고 뭐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판정 절차에 따라서 얘가 좀 더 복잡해요. 얘는 지사에서 바로 판단해서 결론 내거든요. 바로 보상 시작돼요. 근데 얘는 좀 절차가 복잡해요. 이 지사에서 조사하고 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한 번 더 가요. 그 전문위원들이 한 번 더 판정하는 절차가 있어요. 이거 좀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자분들이 막 여기를 막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근골격계 질병이 산재에서는 제일 많거든요. 제일 많아서 아예 이 6개, 6대 근골격계 질병 업무 관련성 추정의 원칙 적용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해당하는 상병, 직종, 근무기간 얘네 3개가 일치하면 얘는 그냥 빨리 인정해줘. 약간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 반월상 연골 파열, 여기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인데 용접원으로 10년 이상 일했고 퇴사한 지 12개월 이내에 발현했어 라고 하면은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뭐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간다고 했잖아요. 거기 안 가고 바로 보상 받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네. (5분만) 쉬었다 할게요.